아라레 박물관에 지금 다 돌고 야외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아라레는 저렇게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인학이고 여기 주변이 다 원래는 물이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이곳이 항구 도시였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단원들의 발걸음이 닿는 이 땅은 한때 파도가 부서지던 해변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바다를 사막으로 바꾸었다. 이곳을 채우던 바다는 떠났고 남겨진 배들만이 이곳이 항구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배들이 전시돼 있고, 사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걷고 있지만 다 바다였다는 사실이 참 왼쪽에 보시면 저기 굉장히 높아 보이는 절벽이 있잖아요. 저기부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땅까지가 전부 다 바다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 기준에서는 저게 절벽이지만 옛날에는 저기가 땅이었다는 게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심하다. 발이 푹푹 빠지는 사막의 땅, 아무도 밟지 않았던 해저의 바닥이다. 그 위를 걷는 발걸음은 유난히 무겁다. 오후 4시, 에코백 팀은 무인학 선박묘지를 지나 다시 길을 나섰다. 물이 남아있는 아라레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그 여정의 한가운데 또 다른 생태의 상처를 지나치게 된다. 바로 우스티르트 고원이다. 이 지역은 한때 아라레의 서쪽 경계를 이루던 지형이었다. 아라레가 가장 넓었을 시기 바다의 가장자리는 이 고원의 끝을 적셨다. 그러나 바다의 후퇴와 함께 물 아래에 있던 땅이 드러났고 그 경계는 이제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이곳은 아라레의 후퇴를 상기시켜주는 엄숙하면서도 충격적인 기념물이다. 오후 6시, 아라레로 가는 길. 차창 너머로 푸른 빛이 보인다. 아라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8시 반에 출발해서 6시니까 다 10시간이에요. 10시간. 10시간 만에 드디어 아라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발 10시간 만에 마침내 도착한 아라레.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먼 길의 피로를 씻어낸다. 아라레는 붉게 물든 노을을 표면에 반사하며 광활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드러내고 낮은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새들은 그 장면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주한 이 바다는 아직 살아있던 흔적을 간직한 채 우리를 환영하는 듯하다. 아라레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곳도 2, 3년 전까지는 여기 호수였다는 사실을 가이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 있는 데까지 물이었다. 저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현재 단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곳은 남아라레의 남쪽 끝 지점이다. 원래 아라레는 하나의 거대한 내륙호였으나
수축이 진행되면서 북알 아래와 남알 아래로 분리되었고 이후 여러 수체로 세분화되었다. 이 가운데 소알 아래, 즉 북알 아래는 카자흐스탄에 위치한다. 반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따라 위치한 대알 아래, 다시 말해 남알 아래는 관계사업으로 강물의 유입이 거의 사라지면서 동쪽 지역이 먼저 말라버렸고 서쪽 수역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다. 2025년 3월 18일에 촬영된 이 사진에서도 서쪽 지역은 크기가 크게 줄어들고 동쪽 지역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2, 3년 만에도 이만큼이 줄었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아라레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라레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라는 말이 체감되는 순간이다. 아라레의 축소는 지금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강물 유입이 끊긴 남알 아래는 해마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홈에 이렇게 소금이 있습니다. 아라레는 소금 호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이 만들어지나 봅니다. 참 신기하죠? 아라레는 중앙아시아의 내륙호이자 염도가 높은 소금 호수에 속한다. 물이 줄어들수록 소금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바닥 표면에는 지금처럼 소금 결정이 쉽게 드러난다. 곳곳에 남아있는 결정체들은 아라레의 수축과 증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형적 흔적이다. 아라레가 마르면서 드러난 호수 바닥은 아랄쿰 사막이라는 새로운 사막으로 바뀌었고 이곳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사막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 사막이 소금이 뒤섞인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И следующая проблема – это природная катастрофа, потому что после высыхания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соленость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стала как бы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по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Да, через ветер. И вот это всему вредит, и в основном для детей это очень вредно. Потому что вот у них с рождения появляются такие болезни, как туберкулез. Это проблема. 바람이 불면 이 염분이 공기 중에 날아올라 주변 지역으로 퍼진다. 특히 이러한 소금 먼지는 사람들의 일상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확산된 소금 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생태계 역시 크게 파괴되었다. 염도 증가는 수중 생물에게 치명적인 조건을 만들었고 결국 상업 어획량은 1960년 43,000톤에서 1980년 0톤으로 급감했다. 토양에 축적된 염분은 식물의 뿌리 기능을 저하시켜 식생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광범위한 사막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닌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태 재난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위 감소와 염도 증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염분이 초래한 영향은 바다의 생물에서 땅 위의 작물, 그리고 사람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원들은 아라레의 변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직접 들어보려 한다. 사막이 된 바다를 매일 마주하는 현지인들, 그리고 이곳을 찾은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라레 사막화의 실체를 더 가까이서 들여다본다.
아라레가 줄어든 이후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느꼈나요? И после высыхания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люди стали уезжать от Муйнака, допустим, в Россию, там, в Каракалпакстан, да, то есть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и в Казахстан.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рыболовства. И это была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проблем. 물, 농업, 어업, 건강 등 생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туберкулез для детей это очень вредно. И если вы хотите выращивать что-то, это не получится в Каракалпакстане, это очень трудно. Особенно в окраинностях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В Муйнаке, допустим, невозможно что-либо выращивать. И это очень замечается в плане здоровья детей и людей. Туберкулез и другие болезни, неизлечимые. И поэтому люди уезжают отсюда, подальше от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아라레의 변화가 기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Изменения очень велики, то есть большие изменения в плане катастрофы. Климат изменяется очень быстро, да, летом это 55-60 градусов плюс. Невозможно даже ходить на улице, особенно для туристов. Даже в Нукусе или в Ташкенте очень сложно. 친척들 혹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있나요? Например, допустим, 2 года назад или 3 года назад, насколько я понимаю, насколько я помню, было немного по-другому. Допустим, летом, июнь был нормально, такой, не совсем жарко, а сейчас очень жарко. То есть июль это очень жарко. 2 года и 3 года назад июль и август был очень такой вот, очень жарко. Вот прям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ходить. А сейчас август это так терпеливо и прохладно. Потому что уже климат изменяется, понимаете, двигается. 아라레의 변화가 기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Зимой не холодно, но летом очень жарко Да. и сухо. Сухо, Да. Раньше был баланс между суши и водой. Но сейчас так очень сильно, слишком, да? Да, вот это первое. Второе, пылевые бури, песчаные бури уже часто Да. встречаются. понятно. 지금 사는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Самое серьезное это соль, пыль, везде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환경 문제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나요? Да, мы испытываем уж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нкологические болезни стали чаще. Вот, например, у меня мать умерла от рака, и отец тоже. Раньше такое было, но не знаю, не так часто, как сейчас. Да, понятно. 아라레가 줄어든 이후 당신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Когда оттуда ветер поднимается летом, вот пухляк, эти глаза не можешь открывать, дышать невозможно. Это скрывать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это все знают. 투어를 통해 느낀 점이 있나요?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увиденное произвело силь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Я не думал, я не знал, в каком виде находится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и я думал, что оно более-менее в уравновеш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находится, так я читал по интернету. Но потом я спросил вот у людей, которые уже много лет наблюдают за Аральским озером, и они сказали, что оно до сих пор все высыхает, то есть вода отходит все дальше от берега, и потом, когда мы дошли до берега, я увидел, что там уже не песок, а вот это вот какая-то глина, что там очень много соли. И да, мн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эта экосистема не находится в равновесии. Например, я еще узнал, почему там попрыгунчики мертвые лежат на берегу. 삶은 사라지고 남은 건 소금 기어린 흙과 녹슨 배들뿐.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은 바다만이 아니었다. 이곳을 떠난 사람들, 남겨진 기억, 그리고 무너진 생태까지. One mistake,
하나의 실수였다. 당장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 한바다의 운명과 그 위에 살아가던 수많은 삶을 바꿔버린 선택이었다. 그 하나의 선택이 만든 변화는 이 땅에 아주 긴 흔적을 남기고 있다.